시작해 볼게요. 자, 고2 영어 2 비상홍 2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단어까지도 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결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물론 다 본문에 나와요. 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이렇게 꼭 외워야 돼. 특히 영영풀이는 양국어에서 안 나오죠. 뭐 이런 거 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도 다 나와요. 본문에 웬만해서는. fluid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액체의, 유연한 이런 뜻이죠. 또는 fluent 하면은 유창한 이란 뜻이고요. 그 외에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다 나올 겁니다. 본문에. 자, 네, 문법이 이제 설명할 게 사실 좀 있어요. 문법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문법을 따로 빼고 하는 것보단 본문을 하면서 설명을 같이 할 계획이야.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능률을 피고 있었어. 가봅시다. 자, food, 음식은요, is one of the basic necessity of life.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수품들 중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해석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일단 어법도 구태여 억가성으로 좀 잡아보자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원어보다 최상급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해석도 그래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다음 문장 갑니다. Finding, growing, preserving, storing, trading, and eating it까지가 싹 다 주어네요. 알겠지? 싹 다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잘 표시, 모르겠으면 주어 잘 표시하시고요. 자, 음식을 finding, 발견하고, 그러니까 기르고, preserve, 보존하고, 저장하고, 거래하고, 먹는 것은 have driven, 그래요. 쭉 이끌어 왔습니다.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의 경로를, 과정을 쭉 이끌어 왔습니다. 해석 역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 정도는 한 개 좀 볼래? 여기 이은 당연히 음식을 말하는 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초반이니까 여러분 체력 좀 있을 때 바로바로 좀 잡자. 여기서 음식을 보존하는 내용을 다룬 부분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preserve란 단어 자체도 원래 보존하는데 요게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conserve가 동의어일까 아닐까? 동의어죠. conserve 동의어입니다. 다음 주 할게요. 자, the need to eat and the desire to eat something pleasant까지가 주어다. 문장 주어들이 좀 기네요. 뭔가 먹으려는 필요성, 욕망, 욕구. desire도 욕망, 욕구, 갈망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something pleasant, 그래,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먹으려는 갈망. 이러한 것들은 have encouraged, 꾸준히 장려해왔죠. 어떤 문화의 만남들을, 그리고 생각의 교환들을 쭉 장려해왔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이러한 갈망이 문화의 어떤 만남 또는 아이디어의 교환 같은 거를 쭉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역시 내용 어려운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요런 거는 괜찮지 않나? 얘들아, something, somebody, someone 같은 단어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돼. 요 정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필기 안 할게. 다음 문장 갑니다. 자, looking into the tasty history. 이렇게 표현했네, 이거를. 음식의 맛있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허락해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해 준대요. 뭘 더 잘 이해하는 거지? How food has shaped. 어떻게 음식이 이 세상과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허락해 준대요. 음식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음식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다행히 필기할 게 나왔습니다. 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allow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allow, allow라고만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에 대한 동작을 얘기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준모는 허락한다, 예린이가 춤추는 걸, 이런 식으로요. 준모는 주문한다, 소율이가
책 읽는 것을 요렇게. 그렇지? 동작을 말하고 싶을 땐 우린 반드시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쓰도록 약속돼 있어요. 아시겠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allow 우리가 뭐 하는 거? 그래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설명할 게 좀 있네요. 바로 간접 의무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할 겁니다. 역시 초반이라 조금 이것저것 잡을 게 있어요. 간접 의무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것부터 좀 아셔야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문사라는 친구들 있잖아. what부터 시작해서 where, when, how 요런 거요. 이 의문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보통 바뀌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Who are you 같이 Where do you go 같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때 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인 덩어리가 다른 애를 만나는 거야. 여기서 이해를 좀 편하라고 주어 동사라고 할게요. 다른 주어 동사를 만나서 어려운 말 좀 써야겠는데 명사절로 바뀌게 되면 주어 동사와 만나게 돼서 뒤에 목적어 즉 명사절로 바뀌게 됐을 때 야, 얘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야 돼.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으로 바꿨어야 돼. 이렇게 바꿔 쓰지 않으면 너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이게 간접 의무문이에요. 괜찮죠? 이 간접 의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 understand라는 동사 뒤에 how절이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쓴 거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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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의주동으로 바꿔 쓴 거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ore than 12,500년도도 전에, 그러니까 12,500년도보다 더 이전에 인간은요, transition 변화했는데요, from A to B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뭔가 비교하고 접속할 때는, 그러니까 연결시킬 때는 항상 같은 모양으로. 그래요. From A to 인간은 변화했어요. A에서 B로요. 볼까? 어떻게 변화했는지. Chasing their food around 음식을 추격하는 것. 미안해. 동물 쫓고 사냥하고 이런 거 있었죠? 음식을 사냥하는 것에서 뭘로? 음식을 그래요. 기르는 거야. 음식을 기르는 거야. 어디에서 where they could settle 그들이 settle 단어 조심 정착할 수 있는 곳에서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에서요. 됐죠? 자, 각각 대명사 좀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growing it의 요 it은 당연히 앞에 있는 food 말하는 거겠고 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where 뒤에 보이는 they는요 그 바로 위에 있는 humans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요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 선생님 이거 where의 정체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셨을 거야. 왜냐면 애매하거든요. 사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설명해 줄게. 우리 왜 이런 말 알고 있지?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뭐뭐 할 때 이때 when이 접속사처럼 쓰이지 where이라고 안 될 거 있을까? 없다 이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로 쓰인 거야.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해석은 when이면 뭐뭐 할 때인 것처럼 where는요 뭐뭐 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접속사로 쓰인 거야. 다시 시험에 나오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It is difficult 가주어죠.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Which particular 어떤 특정한 식물이 was the very first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식물이 맨 처음인지, 맨 처음으로 to be farmed. farm이 한국말로 뭐죠? 농작되었는지 이런 말이니? 농작되었다. 어떤 특정한 식물이 맨 처음 농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there are a few crops, 몇 개의 작물들이 있어요. 어떤 작물들? Archaeologists believe, 고고학자가 믿기에 sparked the agricultural revolution, 농업혁명을 촉발시킨 몇 개의 작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 문장 중요해 보인다. 별표를 미리 좀 칠까? 당연히 손으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개씩 좀 잡아가면서 볼게.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핵심 문법 나와요. 알겠지? 여기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잡아가 볼게. 자,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위치인데 그냥 오해할까봐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때 위치는요 그냥 의문사예요. 어떤, 좀 더 정확히는 뭐 의문 형용사 이러는데 어떤 특정한 식물이 의주동으로 쓰인 겁니다. 알겠지? 어떤 특정한 식물이 처음인지. 그 다음에 여기 to be farmed, 처음으로 농작되었는지. 이거 뭐가 중요한 건데요? 모양 보세요. 투부정사에서도 이렇게 수동태를 씌울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치? to farm이 아니라 to be farmed. 경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요 대세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소위 어떤 명사가 요렇게 나왔는데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대시 요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대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뒷문장이 빠져 있을 거야. 불완전할 거란 소리죠. 대표적으로는 여기서는 주어가 요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그치? 이런 구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선생님 동사의 수일치는 주어에 맞춘다며요? 주어 없는데요? 이 주어 원래 여기는 명사 자리였잖아.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할까? 이런 경우에는요, 요 that을 위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위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좋은 질문. 일단 여기까지 스텝 바이 스텝. 알겠지? 요게 첫 번째 문법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의문이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게. 여기도 보면 that을 꾸며주는 crops가 있고요. 여기 뭐가 빠진 거냐면 여기에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는 수일치는 필요 없겠다. 과거형이니까. 그럼 뭐 굳이 알아야 될 건 이때 that이 위치로 바뀔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대망의 우리 핵심 문법 이 부분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좀 아시면은 편하실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 알려줄게.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설명을 할게요. 통틀어서. 우리가 소위 요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무언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나오는 뭐 위치, 좀 크게 쓸까? 위치, 뭐 아니면 that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what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는 어떤 모양일 거냐면 주어가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패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와 동사는 잘 있는데 꼭 있어야 하는 목적어가 요렇게 없네 요런 패턴으로 보통 오잖아. 우리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근데 요때 요 사이에 희한하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때 동사는요, 뭔가 사고와 관련돼 있는 동사들의 확률이 커요. believe, think, agree 뭐 이런 식으로요. say 뭐 이런 것처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문장이고, 요걸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삽입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법을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어법은 뭐 이렇게 틀리게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해? 문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처럼. 아, 대 뒤에 주어 빠져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중간에 껴 들어간 거 눈에 익히면 되는 거야. 어법은 이게 끝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해석이 문제잖아. 해석. 삽입절에 있어서 해석이 문제잖아. 해석을 선생님이 모의고사용으로 좀 하나 얘기하고 내신용으로 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모의고사용으로 먼저 얘기해 줄게요. 삽입절 해석 방법은요. 네, 요겁니다. 무시. 해석 안 해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내신처럼 우리가 꼭 꼼꼼하게 봐야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하듯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 문장도 다시 확인해 보자. 어려워요. 어떤 특정한 식물이 경작되었던 첫 번째인지. 말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몇 개의 작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물들? 고고학자가 믿듯이 촉발시킨 거야. 이 농업혁명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겠죠? 삽입절 첫 번째 핵심 문법이었습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나와요. 우리 본문 쭉 보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in a region near the Middle East, 중동아시아 그 지역, 그러니까 중동아시아 근처 지역에서 called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보셔도 됩니다. Fertile Crescent라고 하셔도 되고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가장 최초로 알려져 있는 밀은요 was domesticated. 아, 이거 뭐지? 이거 해석? 이렇게 이거 길러졌습니다. 그렇죠? and 그리고 grown 똑같은 말이죠. 길러졌습니다. in about 기원전 8500년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2가지 문법 좀 한 번에 묶어서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장 중간에 명사가 나오더니 이 명사에 대한 동작을 수식하고 싶은 경우인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명사를 기점으로 앞 뒤에서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명사 앞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막 하는 건 아니고 요 명사를 기점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다라는 능동이면 ing 써주시면 되는 거고, 수동이면 ed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pp라고 얘기하죠. 확인해보자. 동사는 여기 was로 나와 있어요. 동사 끝, 동사 더 이상 못 나와.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어디야? 여기 어딨어? 여기 보이는 earliest 초기에 알려진 이 밀, 요거부터 봐야겠네. 요 밀을 기점으로 알고 있는 밀이 아니라 알려진 밀이니까 pp 너무 잘 썼고요. 그쵸? 이거 얘 말하는 거구나. 얘 말하는 거다. 얘. 미안해. 요거 지역을 나타내는 거다. 얘를 기준으로 봐야겠다. 좀 멀다. 그치? 얘가 비옥한 초승달을 부르는 게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ed 들어간 거예요. 괜찮지? 넘어갑니다. It spread west. 여기서 it은 당연히 밀이겠죠. 밀.
이 밀은요, 서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디까지? 그리스, to Germany, 독일까지요. over period,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요. 대략 2000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저머니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됐죠? 자, 차이나와 동남아시아는요, seem to have been the center of the cultivation of rice. 대략 기원전 7000년쯤에 쌀의 경작의 중심지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여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seem to have been. 자, 요거 좀 잠깐 길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해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좀 봐봐. He seems to be a soldier. 해석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는 군인인 것처럼 보여. 이건 어떤 상황을 놓고 말하는 거냐면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젊어. 그치? 젊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되게 짧고 누가 봐도 해병대 티셔츠 입고 있고요. 알겠지? 막 걸음걸이도 이상해. 그치? 걷고 있고요. 막 누가 이렇게 툭 치면 갑자기 막 입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를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지금 보기에 군인인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지금 군인인 거랑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과의 시제가 일치하면 투부정사 쓰는 거야. 일치하면. 예빈아 괜찮아? 여기 이렇게 시제가 일치하면.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겠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할아버지셔. 누가 봐도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알겠지?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그는 보이는데 지금 군인인 것처럼 보여? 아니지. 옛날에 군인인 것처럼 보여. 이때 우리는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to have pp를 씁니다. to have pp를 써요. to have been a soldier 이렇게요. 결론. to have pp를 쓰는 거는 실제 문장의 동사보다 시제가 더 느린 거구나. 시제가 더 느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역사책 같은 걸 보기에 과거에 중심이었던 것 같다. 어떤 느낌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역시 쓸 줄도 아셔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Moreover, 더욱이 옥수수는요. 첫 번째로 was grown, 수동태 조심, 길러졌어요. 어디에서? Central America에서요. 아메리카 중심부에서요. 서기 8,000년 전에요. 기원전, 그렇죠? 기원전 8,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다음 문장 갑니다. 현대의 사람들은요, would probably 아마도 not even recognize the earliest strain of rice and corn. 여기 strain이 품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쌀과 옥수수의 가장 초기의 품종 같은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야, 현대 사람들은. 옥수수와 쌀의 초기 품종은 아마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야. To say nothing of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그 맛을 즐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그 쌀의
혹은 옥수수의 품종, 가장 초기 품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때 they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 헷갈릴 법하더라고요. 여태 day는요, rice와 corn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rice와 corn. 그것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ource of our modern cuisine, 우리 현대의 요리의 source, 원천입니다. 근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 갑니다. farming, 농작하는 것은요, allow 또 나왔다.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농작이라는 것은요, 왜 이렇게 입에 안 달라붙지? farm. 농작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 하는 것 대신에 moving around all the time, 항상 돌아다니는 것 대신에. 그래요. 우리 신석기 구석기만 배워도 알고 있죠. 자, 똑같은 어법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allow 기억나십니까? 오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 행동, allow에 대한 목적어 행동 반드시 투부정사로 써주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정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this new sedentary,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sedentary lifestyle. 이러한 새로운 정착 삶 스타일은요. sedentary가 정착하다는 뜻이에요. 정착할 수 있는. 그렇지? 정착하는 삶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뭘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줬습니까? 그 정착지를요, settlement. 그 정착지를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준 거야. 뭐와 함께 더 높은 인구수,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의 분업, 거래, 정치적 구조, 뭐 글쓰기, 뭐 그밖에 등등 더 많은 것들과 함께 그 정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대요. 왜냐? 정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allow가 계속 나온 것도 아마 보이실 거고, 선생님이 어떤 어휘까지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렇게 한번 볼래? 이 sedentary가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 사실. 혹시나 한번 이거 반이어 좀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nomadic입니다. nomadic. 뜻 유추할 수 있겠어? 유추 못하겠나요? nomadic. 그러니까 정착하는 삶의 반대말이니까 뭐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말 있죠. 방랑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리고 하나만 더. 아니다. 아니 할게.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지금 사냥하던 시절부터 쭉 정착하면서 곡물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말했잖아. 정착하는 삶의 스타일.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거 밑줄 의미 찾아봐 한 다음에 정착 생활의 특징을 영어로 쓰는 것도 꽤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머리에 박고 선지를 읽어야겠네. 그렇지? 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사냥하러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유목 생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이고, 고생 많았다. 잠시 쉬었다가